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8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유체역학에 대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나? 자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정원에 물을 주려고 수도꼭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하고 호수를 쳐다보다가 그만 물벼락을 맞았어. 알고 봤더니 딸내미가 장난친다고 중간을 꽉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놔버린 거였더군. 자네 꼴이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겠구만. 호수 안의 물의 질량에 대한 유체역학 방정식이 생각나는군. 자넨 일상생활이 역학 이론이구만. 도대체 여긴 어떤 복잡한 방정식이 숨어있나? 나와 함께 풀어볼 텐가? 재밌을 거야.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압축성 유동에 대해 배우고 비압축성 유동과의 관계를 알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컨트롤 볼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음에는 컨트롤 볼륨, 비압축성 유동,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학습을 하게 되나요?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 유체라 함은 앞서 배웠습니다. 유체역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하여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액체는 비압축성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기체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라면 이때의 기체 역시 거의 비압축성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유체가 비압축성일 때와 압축성일 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영희는 태풍이 부는 날 바람의 힘에 커다란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보고 아빠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영희에게 태풍이 불 때는 하늘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나무도 부러뜨리고 지붕도 날리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똑똑한 영희는 여전히 아빠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희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겠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역학을 모른다면 그렇겠죠.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길을 걷거나 할 때 공기가 우리에게 힘을 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는 공기가 마치 우리를 미는 듯 우리에게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체는 자유로이 흘러다니는 성질이 있지만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주변의 힘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유체역학에서 유체 유동을 다룰 때
유체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음을 앞차시에서 배웠습니다. 즉, 고체는 형태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며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 반해 공기와 같은 기체는 형태도 없고 당연히 일정한 모양도 없습니다. 이러한 유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학자들이 머리를 짜내어 컨트롤 볼륨, 즉 가상의 모양을 정하여 그 컨트롤 볼륨을 가지고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어떤 가상의 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가 흐르고 있는 중간 아무 곳에나 여러분이 만든 가상의 육면체를 놓고 공기가 그 육면체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컨트롤 볼륨입니다. 연속 방정식이란 주어진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고 나간 질량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체가 흐를 때 어느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는 들어온 양만큼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들어온 양이 나가지 않고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커지겠죠. 기억하십니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므로 주어진 컨트롤 볼륨에 질량이 계속 늘어나면 밀도가 계속 커지겠죠. 자, 여러분이 고무 호스를 가지고 차를 닦고 계시다고 가정합시다. 호스에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호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들어간 질량이 없으므로 나오는 양도 없습니다. 한편, 수도꼭지는 최대로 틀어놓았는데 호스 끝을 막아서 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는 큰 힘을 받게 되며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거나 하겠죠. 즉, 유체가 흐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정한 양이 일정한 부피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일정한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질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정한 볼륨 안에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차이는 그 볼륨 안에 쌓인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고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운동량도 역시 컨트롤 볼륨을 정해놓고 봤을 때 그 볼륨에 일정 시간 가해진 운동량의 양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온 양은 컨트롤 볼륨 안에 저장되거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앞에 연속 방정식과 같습니다. 질량은 보존되며 운동량 역시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즉, 들어오고 나간 운동량의 차이는 볼륨의 내부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식으로 쓰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 항은 컨트롤 볼륨에 가해진 힘들의 합을 말합니다. 힘들의 합은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량과 같으며 이는 이 볼륨에 저장되는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량과 볼륨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오는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정식들은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운동량의 변화량은 볼륨으로 들어온 양과 볼륨에서 나간 양의 차이만큼 볼륨의 내부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위의 두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컨트롤 볼륨을 가정했을 때 그 볼륨에 주어진 에너지는 내부에 저장되거나 일로서 혹은 열로서 밖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량식에서 나오는 속도가 벡터이므로 복잡한 형태를 띠는데 에너지 자체는 벡터가 아니지만 컨트롤 볼륨에서 에너지의 변화, 즉 온도의 변화량은 속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역시 복잡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식을 써보면 운동량 방정식과 비슷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운동량식에서 속도 V 대신에 에너지 E가 들어있습니다. 즉 에너지량의 변화량은 볼륨으로 들어온 양과 볼륨에서 나간 양의 차이만큼 볼륨의 내부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유체는 비압축성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이란 밀도가 변하지 않거나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유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기와 물의 유동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역학에서 배웠듯이 공기의 밀도는 물에 비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압축성인데도 말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고 공기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비압축성 유동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유체와 유동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했다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 유동과 압축성 유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하 수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특히 전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하 2.5니 마하 3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음속에 대한 비율로서 잠시 후에 압축성 유동에 대하여 학습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은 마하수가 1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로서 대개 마하수가 0.3보다 작으면 비압축성,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유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비압축성 유동은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유동을 의미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밀도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의 기초에서는 온도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만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차시에서 배운 점성에 대하여 기억하십니까? 뉴턴 유체란 간단히 말해서 유체에 주어진 응력이 변형률과 비례할 때 혹은 열 전달 유량이 온도 9배에 비례할 때 이 유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응력과 변형률 간의 기울기를 점성계수라 하며 뮤라고 읽습니다. 점성계수와 달리 동점성계수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밀도로서 나타내어집니다. 레이놀즈 수를 기억하십니까?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라고 하며 뮤라고 읽고 점성계수와의 관계는 밀도, 로우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뉴턴 유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용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물들 중 어떤 고분자 화합물들은 비뉴턴 유체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합물들은 응력을 가해도 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수직 방향에 응력이 생기기도 하고 유체가 점성뿐만 아니라 탄성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찰시에서는 물과 공기와 같은 유체에 대하여 다루게 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하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체가 고체 표면을 따라 흘러갈 때 유동 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체가 고체 표면을 따라 흘러갈 때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유체의 속도와 온도는 고체와 만나는 점에서 고체의 속도 및 온도와 같을 거란 것입니다. 이를 점착 조건, 온도 연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유체역학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경제 조건이 됩니다. 즉, 물이 평판 위를 흐를 때 평판에서 물은 0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물의 속도는 평판에서 0이 되며 평판에서 멀어질수록 원래의 속도를 회복해서 어느 정도 이상 평판에서 멀어지면 일정한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점성을 가진 유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정식으로서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으로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유체의 운동에 대한 식으로 1절에서 배운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의 점성에 대한 식, 즉 유체에 발생하는 응력이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식과 열유속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식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식들보다 더 복잡하므로 여기에서 자세한 수식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과정의 끝부분에 배울 수치 해석과 관련한 차시에서 여러 가지 상용 해석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상용 수치 해석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필요할 경우 상용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 압축성 유동에서는 밀도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앞에 복잡한 식들에서 밀도도 주어지는 값이 아니라 계산해서 구해야 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에 대한 식들이 대개 더 복잡해집니다. 자세한 식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에 압축성 유동의 개념과 그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며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압축성 유동을 비압축성 유동과 구별짓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흔히 쓰이며 중요한 것이 마하수입니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음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음속은 말 그대로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는 C는 루트 dp분의 dp로 나타내거나 루트 krt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기 중에서의 음속은 약 340m/s입니다. 한편 마하수는 유체의 속도와 음속의 비로서 나타내는데 마하수 m은 유동의 속도 v 나누기 음속 c가 됩니다. 그리고 마하수가 0.3이 넘는 경우를 대개 압축성 유동으로 정의합니다.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거나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날 때 그때 비행기 주변의 공기 유동은 압축성 유동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성 유동의 대표적인 예인 충격파 등이 발생하여 꽝 하는 소음이 발생하며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들의 밀도를 변수로 첨가해야만 제대로 된 유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수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하수 및 음속의 분류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초음속 구간에서 덕트 내에 공기가 흐른다고 가정해서 덕트의 면적이 넓어지면 공기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초음속 구간에서는 면적에 대한 영향이 아음속 구간과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아음속 구간에서는 상식적으로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줄어들지만 초음속 구간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도 따라서 빨라집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실제로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 때 비행기의 노즐에서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동은 거의 모두가 아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은 아음속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며 초음속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마하수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유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체 역학에서 유체 유동을 다룰 때 유체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체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컨트롤 볼륨, 즉 가상의 모양을 정하여 그 볼륨을 가지고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유체는 비압축성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이란 밀도가 변하지 않거나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유동을 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뉴턴 유체로서 움직입니다. 압축성 유동에서는 밀도가 변화합니다. 압축성 유동을 비압축성 유동과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마하수이며 0.3이 넘는 경우를 대개 압축성 유동으로 정의합니다. 압축성 유동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비행기 등이 빨리 날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것으로써 유체역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역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 기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